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좀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민주화운동 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모른다 하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강사로 나서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정교조 선생님들 퇴직 후에 민주시민교육의 강사로들 많은 지역에 많이 하는데, 심심해도 그냥 다른 일을 하시고 텃밭이나 가꾸고 이런 게 좋지,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나서는 것은 매우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자를 자청하여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그리고 이 교육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습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존한다든지 서로 인정한다든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몸에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 세대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냥 생각이 좀 다르면 화부터 내지 말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옛날에 민주화운동 했던 친구들 요즘 만나면 얘기를 잘 못 꺼내요. 혹시라도 얘기가 이승만, 박정희 이런 어떤 그런 몇 개 단어들, 친일 이런 몇 개 단어가, 백범, 김구 몇 개 단어가 들어가면 화부터 내버려.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합니다. 얘기를 못 해. 그건 민주시민이 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특히 이제 우리가 1972년부터 87년까지 15년 동안 중간에 이제 서울의 봄이 끼어 있어 가지고 유신체제 7년, 또 후에 전두환 7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년 동안 민주헌정 질서가 중단되었었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때 있었던 운동만 민주화운동이에요. 그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이 아닌 거야. 사실은. 그런 것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87년 이후에 민주화운동이고 해방 후에 독립운동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더 많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도 이제 독립운동하고 지금도 민주화운동 하니까요. 그 15년 동안 기간보다 훨씬 더 민주화운동 하기가 쉬운 때의 민주화운동을 주로 했죠. 그런데,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 하면서 탄압받고 고생한 거 너무 과장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주화운동 해서 제 친구들 보면, 후배들 보면, 저 친구 민주화운동 안 했으면 저렇게 이쁜 아내하고 결혼을 했을까 싶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민주화운동 해가지고 멋진 사나이로 보여가지고, 그 젊은 날에 민주화운동 하면 어쩌다가 잡혀가서 조금 몇 달 이렇게 진역 갔다 오면 굉장히 영웅 대접받고 후배들이 술 사주고 또 여성 후배들이나 하는 사람들 멋진 사람이다 해가지고 오빠 하고 말이야. 그 얼마나 멋졌습니까? 저 서울에 보면 당시에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여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서울에 보면 그 분위기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은근히 어떤 아가씨가 더 이쁘다는 둥, 누가 더 참하다고 며느리감을 꺾고 이럴 정도로 그런 게 뭐냐. 다 민주화운동, 젊은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그런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잘난 척하고 또 그 핑계로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하고, 그래 지냈으면 그걸 그냥 인정하고, 저처럼 좀 이렇게 인정하면 좋잖아요. 나는 재밌었다. 그리고 촌놈이 민주화운동 조금 하고 하니까 전국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친구들 중에 집안이 엄청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거 아버지가 저거 할아버지가 무슨 옛날에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들, 아들 자손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하고도 친구 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귀족이 없는 나라, 양반 사족이 다 그 시기 해버린 나라에서 우리가 양반 사족 역할을 한 거잖아요. 젊은 나이부터 나라를 걱정하고 책임지고.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왔었다.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82학번, 여기도 82학번 계시고, 82, 83, 84학번들 왜 좀 이상한가? 왜 좀 이상한가? 왜 인간이 철이 들 때에 철이 못 들면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는가? 그걸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왜 이상한가? 그거는 정말 그때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보고 제가 그때 어른이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제 친구들 다 취직해서 현대건설, 동아건설 해서 사우디 갔다 한 3년 갔다 오면 집 한 채 살 때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악마를 물리치는 그 엄청난 일을 20살, 21살짜리한테 몇 개 넣어버린 거예요. 그 대학 1학년, 2학년 애들이 전두환하고 맞짱을 뜨니까 얼마나 지가 지가 커집니까? 자아가 엄청나게 커지. 지가 그냥 전두환하고 맞짱을 뜨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오고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마약을 이렇게 과다 복용 그 투하에 돼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두뇌의 어떤 그 정상적 회로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향을 해도 하는 짓이 겸손하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포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북한을 혁명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망상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물론 그 앞 세대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선배들 중에 뭐 보면은 그 과대한 망상에 빠져 그때 뭐 젊은 시절에 뭐 천하에 누구 이랬던 뭐뭐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80이 다 돼도 저 사람이 좀 정상이 아니야. 좀 이상해. 그게 왜 그러냐? 그 촌놈들이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서울에 학교 와가지고 뭐 다니다 데모 몇 번 했더니 갑자기 영웅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교양이라든지 그런 공부는 충분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나라를 그냥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 민주화운동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쪽 사람들한테도 정말 책임이 크다.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라. 80년대에 당신들 돈 버느라고 전두환 그 악마를 그냥 그 하는 거를 그 애들한테 맡겨놓지 않았냐. 모른 척 하지 않았었냐. 그러면서 뭐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뭐 이순자는 뭐 턱이 어쩌고 뭐 전두환이 돌대가리는 그런 뭐 그런 욕이나 적당히 하고서 애들한테 맡겼지 않느냐. 그 몰아내는 일을. 그러니까 그 애들이 데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학생 힘으로 무슨 뭐 군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손잡으면 그나마 계산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 뭐 주사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서로가 다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시대에. 그래서 80년대, 90년대 특히 80년대 그 시기를 이제 인정하고 서로가 그 어느 편에 섰든지 그 당시에 어느 편에 섰든지. 그리고 특히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80년대 혹시 선생님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선생님 빼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진짜 나빠요. 이 사람들은 잘 몰라. 그 민주화운동 안 해봤으니까 그냥 막연히요. 그리고 부채의식 조금 적당한 부채의식도 있고 잘 모르니까 그냥 자꾸 좋게 보려고 하는 거야. 좋게. 그럼 뭐 주사파 그런 게 뭐 있겠어. 설마 그렇지. 자기들 글마들이 얼마나 미친놈들인지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잘 그렇게 안 생각해. 그러면서 그냥 저거 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저는 정직한 성찰, 반성 이거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갑 다 된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기 참 미안하지만 제가 어느 시점에 그 안모라고 무슨 사건으로 적어된 지사하던 사람이 한때 참 온건 합리 중도적인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그 중도 쪽에도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인 그 어떤 아주 저도 참 좋아하는 그 학자하고 어느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그 저는 의외의 마음에 열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제가 그래서 안희정의 전향을 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던 걸 제가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를 했더니 안 해도 된대. 클린턴 반전 세대, 미국 반전 세대도 안 했대. 야, 반전 세대하고 같냐, 그게?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의 민주화운동 이 친북 주사파 했던 거하고 같나?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안희정이를 은근히 지지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는, 아니, 그때 그 정도 했으면 정직하게 뭔가 그런 과정은 거쳐야지만 되는데, 전향하면 바로 극우파, 내지는 뭐 무슨 변절자 이렇게 몰리니까 전향 못하고, 그러면서 옛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민주당 뭐 진보 쪽하고도 그쪽 지지도 없고, 또 중도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중 플레이. 왜 이렇게 살아가나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아? 난 그게 제일 나빠. 제일 싫어. 난 그게 너무 싫어. 왜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사나? 좀 정직하게 살자. 어?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요즘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친구들 우울증에 걸려있어. 다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어. 왜? 지가 이제 사람 몸이 더 정직하거든. 지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몸을 못 속여. 그러니까 몸이 막 병도 들고 거기다가 약간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우울증에 걸려갖고 인마들이 슬슬 이제 보면은 좀 정직하게 전향하고 깔끔하게 쿨하게 살면 털어버리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해피하게 살 텐데 그거를 자꾸 껴안고서 어떻게든 스스로 변명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해피할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 586 세대가 좀 정직하게 제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좀 앞서서 많은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걸 전향이라는 단어가 무슨 일제시대 그런 막 이렇게 강압에 의해서만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자기 성찰을 성숙한 분들이 조금 더 깔끔하게 좀 더 이렇게 호소력 있게 좀 더 정직하게 해서 동세대의 사람들을 다소 좀 이렇게 다에게 좀 그런 정신적 운동 다들 그 공감을 얻을 수 있게 공감을 왜 못 얻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전향한 사람들 전향할 때 아주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 제가 이 세대를 처음 만난 건 84년이었습니다. 84년에 전두환 씨가 학원 자율화 조치라는 걸 했거든요. 83년 12월 달에 해서 84년, 그때 이제 캠퍼스 안에 있던 사복, 정복, 전국 경찰 다 철수시키고 해방구가 되었죠. 84년 1학기부터. 그때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대학에 복학해서 졸업장 받으려고 석 달 동안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사귄 82, 83, 84학번 친구들을 지금도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평생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피곤해. 너무 지겨워. 똑같은 얘기 뭔지 압니까? 맨 처음부터 야, 혁명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래 쉬운 게 아니야.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그거였어요. 다른 얘기 아니고. 그리고 매사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 자네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무식하게 보인다. 지식인이라면 좀 항상 전제를, 저의 관찰의 범위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또 읽고 한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단서를 달고 항상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남들이 당신을 지식인이라고 봐주지. 그래 무식하게 얘기가 되겠냐.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하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에게 제일 곤란한 게
이 민족주의가 너무 심해요. 민족주의는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해도 그 말이 아직도 뭔지 잘 주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1989년에 농지개혁사 연구란 거를 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농촌경제연구원인지 거기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멤버인 장상원 선생이 저보다 한 3년 선배밖에 안 되지만 그 연구에 참여한 덕분에 자기가 이제 그 논문을 막 쓰고 했어요, 좀. 그 핵심이 뭐냐? 농촌 연구해보니까 지주가 없더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주사파는 이제 사회 구성체다 해가지고 그 이제 마오 이론을 박현채 선생이 가져온 그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친구들하고 이 토론하고 했을 때를 생각하면 참 정말 무식하고 건방지고 답이 없는 놈들이다. 저는 그래서 92년 3년쯤에 제가 김영삼 정부 초기 때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그 전에 전향을 해가지고 저는 그때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지만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나중에는 한 해 수만 명씩 주사파를 이렇게 쏟아내갖고 한국 사회가 아무리 크지만은 이거 감당해내겠습니까? 나라가 이거 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원지부터 저 뚝이 터진 저쪽 위에부터 어떻게 그냥 학생운동을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래 태재준이가 그때 거기 서울대학 학생운동 그거는 이제 그 친구는 주사파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태재준이 등 해서 이 친구들을 좀 지원해가지고 전국에 다른 대학에도 그 파가 좀 그래서 알코올 술 좋아하는 놈들한테 뽀득하 좋아하는 놈들한테 갑자기 술 끊으라고 물 주면 안 될 테고 맥주라든지 약간 도수가 낮은 술을 포도주나 이런 걸 먹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자네 말이 맞는데 내가 YS 정부에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놈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하는 학생들한테 좀 자금 지원을 하자는 게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언론이었는데 그러니까 YS든 DJ든 이 학생들을 이용할 생각만 했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른들 책임도 크고 한국 경제가 너무 발전할 때 그 돈벌이에 전부 저거 했던 사람들 하면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저는 좀 뭐랄까 민주화 운동의 특히 이 광주 항쟁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충격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뭔가 이렇게 그 충격과 또 그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좀 저거 했던 그 세대만큼은 특히 그 친북 성향, 민족주의 성향 이런 것이 저거 했던 사람들만큼은 좀 뭔가 좀 더 정직한 고백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다음 세대 그래서 설거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그때 젊은 시절에 그 난약을 피우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끄지를 나왔으면 설거지를 좀 해야 다음 세대가 잔치를 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세대가 지금 그런 것이 이재명이나 저런 친구들에 의해서 자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성되려는 이런 것이기에 저는 깊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